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 사춘기 자녀의 학습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초등 시기의 사춘기를 많이 겪냐고요? 네. 초등 6학년 여학생이라면 대부분 사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보다 조금 늦은 편인데 그래도 남학생 중 절반 정도는 최소한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춘기 감정을 느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와는 사고 과정이나 어떤 노는 방식, 인식의 확장 등 격차가 워낙 커가지고요. 금방 티가 납니다. 자, 보통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나 공감 또는 정서적 측면을 많이 다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학습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사춘기 자녀와 정서적 공감 무척 중요하고요. 그들과의 소통 과정이나 또 사춘기 자녀만의 특성 등을 이해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사춘기 관련 강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학습 부분만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공부 스트레스가 무척 높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 이제 학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춘기 자녀와 학습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일반적인 어른의 사고방식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유의점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 사춘기 아이 학습 관리 유의점은 우선 사춘기 자녀가 왜냐고 물으면 즉답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묻죠. 엄마 왜 공부해야 돼? 어차피 대학 나와도 전공대로 취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나름 그래도 좋은 대학은 나와야 어쩌고저쩌고 회사도 좀 취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등등의 설명을 하시면 설득이 안 됩니다. 예. 사춘기 시기의 왜는 설명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why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no라는 의미로 물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공부하기 싫어 라는 말을 왜 라는 질문으로 돌려서 한 거죠. 사춘기 아이의 왜는 why가 아니라 no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 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대답해 주듯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우리 철수 공부하기 싫구나. 이렇게. 아, 우리 영희 공부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네. 엄마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깜빡했네. 아, 이거 빨래 널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 묻는 말에 나름 친절히 설명을 해 주어도 사춘기 아이들은 집요하게 엄마의 설명이 틀린 부분 사례를 들어서 반박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하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하라는 것처럼 들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줘도 자꾸 말대꾸 한다는 느낌에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냥 왜라고 물으면 뭐뭐 하기 힘들구나, 뭐뭐 하기 싫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말을 해주고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 사춘기 아이들의 왜라는 질문엔 답이 아니라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가? 사춘기 자녀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왠지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불쑥 방을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후다닥 공부하는 척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화를 내시죠. 공부 안 하고 딴짓 한다고요. 그것보다는 꼭 인기척 소리를 크게 내고 천천히 노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공부 안 하고 있었을 때는 티가 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죠. 확인 차원에서 갑자기 불쑥 문을 열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딴 걸 하고 있었다는 생각보다 부모님이 인기척도 없이 불쑥 들어온 행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혼을 내도 소용이 없고요. 반감으로라도 일부러 공부를 더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지죠. 그보다는 엄마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으로 꼭 노크를 하시고 들어가신 후 간단하게 한 말씀 정도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에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 시작을 안 했네? 하고는 그냥 방을 나오시면 돼요. 화는 내지 마시고요. 아이 입장에서도 이미 놀다가 흐름이 끊긴 상황이 되고요. 엄마의 말에 내가 지금 놀고 있었다는 그런 자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이 공부에 좀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어렵겠죠. 예. 사춘기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무척 중요시 여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경우 화장도 하기 시작하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도 갑자기 옷 입는 것,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촌스럽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도 하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춘기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예.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뭔가 잘한다는 시선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공부를 그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냐? 응? 사춘기 시기는 어떻게든 아이의 장점을 작은 거라도 최대한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가 수학은 좀 어려워해도 언어 쪽에는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그나마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언급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매듭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춘기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네 하면서 그 시선을 계속 의식하게 되죠. 그렇게 뭔가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학급에서도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많이 만나죠. 이제 6학년 담임인데 그 아이들 중에 학습에 관심을 안 보이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공부하라는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회를 보다가 그래도 가끔은 그 아이들도 쉬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뭔가 학원 숙제가 밀려서 문제집을 풀거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보면 다가가서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죠. 그때 흐뭇한 미소를 주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듯 어깨를 툭툭 쳐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행위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만들고 있거나 소설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이제야 숙제하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등등 뭔가 조언해 주시면서 사춘기 자녀의 타인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머리부터 쓰다듬어 주시는 것 꼭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 아이도 있죠. 정말 집에서는 책 한 글자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조금만 공부하라는 뉘앙스만 보여도 막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공부에 공짜만 꺼내도 짜증내고 화내는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그 아이들의 성취 빈도를 살펴봐 주셔야 돼요. 강한 짜증은 강한 회피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싫은 거죠. 뭐가 싫으냐면 해봤자 또 혼나거나 좋은 성과가 안 나오거나 실패했다는 느낌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지나면 학습된 무기력에 접어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춘기의 방어 또는 회복력이 아직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학습 관련된 또는 다른 활동들에서 구체적인 아주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학습은 사실 정서, 습관, 그리고 성실성 모두 다 연관이 됩니다. 사춘기가 되었다고 해서 평소 꾸준히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춘기 시기에 짜증을 통한 강한 회피 또는 저항의 모습을 보일 때는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 기회를 작은 거라도 자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한 작은 성취감들을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할 수 있는가? 학습 관련해서는 초등 시기에 암기력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정말 공부가 싫다면서 짜증내는 아이에게 일단 타협을 하세요. 2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영어 단어 5개만 외우자. 그리고 나면 오늘 하루 더 이상 공부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최소 그건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영어 단어 5개 확인합니다. 뭐 스펠링 쓰는 것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하게 하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5개 다 맞춥니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뭐 1개 정도 깜빡하고요. 아주 작은 테스트지만 5개를 다 맞추는 작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만점입니다. 칭찬해 주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계속 연속을 하고 나면 이제 7번을 다 맞췄다고 말해 주시고 분량을 7개 정도로 늘립니다. 또 며칠 지나면 이제 수학 3문제 정도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성취 경험들이 작지만 연속으로 진행되면 점차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겠지만 서로 싸우고 감정 소모하느라 상처받고 또 아이 나름대로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고 아주 작지만 소소한 성취감이 효과에 좋습니다. 자,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학생 상담을 할 때 엄마가 너무너무 싫다는,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만큼 아주 극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중간에 잠시 공부를 놓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누구나 다 알만한 서울 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혼돈의 시기를 주체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 그래도 단 한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뭘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춘기 아이들은 그냥 엇나가 버리거나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시지 말고요. 적당한 거리에서 신뢰의 시선을 주는 것, 초등 사춘기 자녀에게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